상속 문제는 어떻게 될 것인가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. 뭐 손원수 씨가 뭐 나한테 뭐 3분의 1은 달라 뭐 이런 얘기를 했더니 뭐 조카한테 뭐 가야 될 거다 뭐 이런 얘기를 방송에서 했다고 하는데, 그런 얘기가 나오면서 가족들도 박수홍 씨의 결혼을 원치 않았던 이유가 이런 것 때문 아니냐는 그런 추측도 나옵니다. 그렇다면 박수홍 씨의 재산이 나중에 뭐 몇십 년 뒤에 박수홍 씨가 죽었을 때 그 재산이 정말 조카에게 가는 게 맞나요? 박수홍 씨가 사망하셨을 때 자녀도 없고 부모님도 안 계시는 경우에는 이제 3순위 상속인인 형제 자매한테 상속이 이루어집니다. 박수홍 씨의 친형인 박진홍 씨와 박수홍 씨의 동생인 박준홍 씨가 박수홍 씨의 재산을 2분의 1씩 상속받게 될 가능성이 있는 거죠. 그리고 이제 이렇게 상속받은 재산이 나중에 박진홍 씨가 사망하게 되면 다시 이 재산이 이제 자식인 박수홍 씨의 조카한테 상속이 되는 거고, 결국은 이제 박수홍 씨의 재산이 실질적으로 조카한테 이전되는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거죠. 그럼 이에 대해서 이제 박수홍 씨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느냐? 빨리 결혼해서 자식을 만들거나 뭐 결혼을 못해서 자식이 없다고 한다면 법인을 설립해가지고 그 법인에 이제 자신의 재산을 기부하는 행위를 통해서 실제 어떤 그러한 상속의 효과를 막을 수 있는데, 다만 이제 우려가 되는 거는 대한민국 민법에는 유류분 제도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? 실제 상속을 받아야 되는 법적 상속인이 자신이 상속을 받지 못한 것에 대해서 이제 청구를 할 수 있는 권리인데요. 그러니까 내가 상속할 재산이 있는데 어디다가 그걸 다 줘버렸어요. 그러면은 상속을 원래 받아야 될 사람이 일부는 이건 줘야 된다 해서 뭐 이렇게 떼서 줘야 되는 제도가 있습니다. 예, 형제자매 같은 경우에 이제 자신이 원래 받아야 되는 법정 상속분의 3분의 1을 유류분으로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. 뭐 현재 뭐 예상할 수 있는 거는 박수홍 씨가 뭐 이제 지금 키우고 있는 뭐 고양이 같은 애완동물을 계속 아마 키우실 거 아니에요, 나중에. 예. 그럼 차라리 뭐 그렇게 막 업무상 횡령행위를 한 가족들보다 내 옆에서 지켜주고 있는 애완동물을 위해서 내 재산을 다 남겨주고 싶다. 미국에는 그런 일이 실제로 있죠. 우리나라도 가능한가요? 예. 뭐 법인을 설립한 다음에 이제 고양이를 이제 어떻게 보면 잘 키울 수 있는 법인을 그런 목적으로 법인을 설립한 다음에 그 법인에 자신의 재산을 다 기부하면 예. 실제로 그런 식으로 가능하죠. 근데 이제 여기에 좀 문제가 되는 게 유류분 제도라는 게 있어서 박수홍 씨가 자신의 재산을 모두 다 그 법인에 기부한다 하더라도 뭐 박진홍 씨 입장에서는 네가 기부를 행위하지 않았으면 내가 받아야 될 법정 상속분의 3분의 1은 돌려달라라고 재단이나 뭐 법인에 청구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. 예. 어떤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. 그거는 그래서 막을 수 없다. 유류분은 사실 지금 위헌 논란이 좀 있어서 헌법재판소에서 심리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. 조금 해외에는 없는 이제 나라도 많고 해가지고 좀 헌법에 어긋난다라는 예. 주장이 있죠. 그러면 이제 박진홍 씨와 박준홍 씨 둘도 다 사망을 한 상태예요. 그때. 그러면 이제 그 조카들이 그 유류분 청구 소송을 할 권리가 있나요? 유류분은 이제 형제 자매까지만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민법이 정하고 있기 때문에 조카 같은 경우에는 유류분을 청구할 수가 없습니다.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박수홍 씨가 되게 안타깝게 보이지만 법적으로는 상당히 쉽지 않은 상황이다. 이 소송이 어려운 건 이제 박수홍 씨의 친형이 주식회사 메디아붐이라는 법인을 중간에 이제 방어막으로 세워놨고, 박수홍 씨는 그 회사에 대해서 단 한 주도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죠. 단순히 그냥 등기부상 사내이사로 등재가 되어 있긴 한데 이제 주식이 없기 때문에 뭐 주주대표 소송이라든지 이런 회사법상 권리 행사도 지금 못 하고 있는 상황이죠. 어떤 그 점이 가장 큰 문제이지 않을까 싶습니다. 참 복잡하고 뭐 어떻게 될지 좀 난해해 보이네요. 단계도 너무 많고. 소속 변호사 입장에서 이런 사건은 수임되지 않았으면 바라는 어떤 그런 사건이지 않을까. 왜냐면은 뭐 이 사건을 이제 수임해 오는 파트너 변호사 입장에서는 이 사건을 수행하면 이제 법인의 어떤 홍보 효과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도움이 되겠지만 실제 일을 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머리가 아픈 사건이지 않을까 싶어요. 과거 이런 형제간 소송도 해보셨다고? 예, 많이 있습니다. 또 재산 이제 주로 이제 상속된 재산을 가지고 형제간의 그 지분을 가지고 싸우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. 근데 이거는 그 재산을 형성한 사람이 이제 또 동생이다. 또 특이점은 있지만 실제 소송전은 비슷한 양상으로 굉장히 그 진흙탕 싸움이 될 가능성이 높다. 그런 생각이 듭니다. 보통 이런 사건에서 합의는 잘 안 나오죠. 끝까지 가죠. 일단 소송이 들어가게 되면 합의가 굉장히 어렵습니다. 서로 일단 감정의 골이 상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걸 뭐 단순히 그냥 돈의 논리로 본다면 소송이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이제 소송 비용이라든지 변호사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합의를 보는 게 서로 간에는 이득이거든요. 근데 감정의 골이 상한 사람들은 한 푼도 나는 양보할 수가 없다. 하나하나 꼬치꼬치 뭐 명예훼손 사건도 또 사건화가 되면 또 추가적인 변호사 비용이 발생하게 되는 거잖아요. 알겠습니다. 어쨌거나 이 소송에서 박수홍 씨가 그렇게 유리하지는 않다. 라는 점 좀 씁쓸한 결말이었고요. 그래서 또 추가적으로 이 사건 확인되는 점 있으면은 정리해 볼 포인트가 있으면 다시 등장해 보겠습니다. 오늘은 여기까지 할까요? 네. 끝!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. 20만 가자!